요거 지울게요. 대학생활 알겠습니까? 천자 지우고요. 지원 동기는 보통 뭐 지망 이유서 또는 목적의 진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요 지원 동기 하나만 가지고 몇 장 안 돼요. 그냥 에세이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 대학의 합격이 정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원 동기는 왜 지원하는지 부분. 근데 이거는 뭐 다 넘어갈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 이제 봅시다. 지원 동기는 말 그대로 천자입니다. 또 보통 대부분의 대학들은. 근데 중앙대가 좀 특이해요. 중앙대학교는 지원 동기 400자로 써야 됩니다. 진짜 짧아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는 글을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학 하나만. 근데 그 대학이 아니면 다른 대학은 다 천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지원 동기는요. 세 단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천자일 때. 그러면 첫 번째 단락 하나, 두 번째 단락 하나, 세 번째 단락 하나. 그리고 각각 단락은 몇 자씩? 333자씩. 그럼 여기는 첫 번째는 뭐냐면 관심을 쓰는 거예요. 관심. 두 번째가 확신이고요. 세 번째가 귀교 지원 동기입니다. 자, 그럼 위에 나와 있는 관심과 확신은요. 대학이 아니라 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과 중에서 하고 많은 대학들의 왜 당신 대학인지가 귀교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관심과 확신은 어떠한 메커니즘이냐 이런 거예요. 관심은 고조되는 거고 확신은 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경영학과 친구는 지금 무슨 과 가고 싶어요? 다시 경영학과로요? 이게 애매해요. 자, 그러면 경영학에서 경영학으로 갈 때의 관심은 이미 기존 대학에서 이미 관심이 만들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있었던 경영적인 그런 시각 자체가 관심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마도 우리 앞에 친구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대학에서의 공부 안에서 관심 자체가 확인되는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벤트가 한 번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특히 뭐 2학년 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기존 대학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기존 대학이 싫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선택한 거기 때문에 아쉽다고 써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학문적인 그런 부분 자체를 알고 싶었지만 이런 부분 자체의 미비함 자체가 계속해서 마음에 남겨져 있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 끝에 고민 끝에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바로 경영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중에 대학원까지 고려한다면, 그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 대학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갔다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확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왜 귀교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때는 뭐가 돼요? 대학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거기서 그 대학에서 그 학과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모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대학교 무슨 과는 뭐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는 최고의 학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갖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뭐 교수님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본인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죠? 훌륭한 동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그죠? 과감하게 지원했다라든지 그런 형식이 만들어지는 게 기교 지원 동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동일한 학과에서 갈 때는 관심 부분은 그 기존 학과를 선택한 것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존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이 이어지는 거고 대신 이게 평이하게 가면 안 돼요. 확신이 한번 나오면서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경우에 기존 대학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려웠다라거나 아쉬움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이거 본인의 전공이 확 바뀌는 분 있나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고 앞에 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기존 전공은 뭐예요? 체육학이고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정치외교학이고요. 괜히 질문했네요. 그죠? 자, 그래요. 체육학이면 체육교육이에요? 체육학이에요? 체육학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대학 교수님들도 체육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체육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전혀 다르죠. 그죠? 체육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학문적인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일환에 있어가지고 신체를 활용하는 그런 걸 따지는 거를 체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기존 전공이 체육학이다 보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뭐 필드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접근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것에 있어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그러면 근데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이제 이거랑 정치 외교랑 연결을 시켜 봅시다. 정치 외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거를 목적으로 민주주의와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두 가지가 작동을 해요. 이게 목적이고 얘네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법치주의가 권력 분립을 기반으로 하죠. 둘은 완전 다른 거 아세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라이브하고요, 법치주의는 되게 그죠, 픽스되어 있어요. 정적이죠. 우리가 법학이 이쪽에 있는 거지, 그 정치 외교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요, 기본적으로 어떤 학문을 공부했을 때 아까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공부한다고 했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체육이라고 하는 건 체육에 대한 교육도 공부하고 인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나 혼자만의 체육이 아니라 누군가의 체육에 있어서 내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자체가 체육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가장 그 고도로 발달된 학문이 바로 정치 외교예요. 정치 외교는요, 여러분들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상한 게 정치를 다 법학자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나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정치나 외교라고 하는 것은요, 힘의 논리도 작용될 수 있는 것이고 도덕적 가치도 중요한 것이고 다양한 가치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과 합의해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됐다고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체육학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는데 특정한 과목을 써두시고, 근데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그죠? 내가 지금 오히려 이런 체육이라고 하는 학문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관심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됐다고 쓰는 거죠. 그런 관심, 상대방을 알고 싶다라는 관심 자체는 상대방과 같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사실 상대방과 나아갈 때 제일 좋은 건 만장일치예요. 불가능하죠? 두 번째가 합의예요. 맨 마지막이 다수결이거든요. 이런 것. 그러면 만장일치나 합의나 다수결로 가는 과정 안에서 어떠한 도구가 쓰일 수 있느냐?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럼 트럼프도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식만 얘기하는데 힘에 의한 논리도 정치적인 도구예요. 자기가 힘이 강할 때는 그 힘 갖고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 비난할 뿐인 거지. 다양한 그런 부분 자체. 다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외재적인 강제는 힘이 약해지면 바로 부러지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가 확신해서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오히려 관심 있는 것 자체는 사람들과의 이런 공유라든지, 그죠? 어떤 가치관의 공유 이런 거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전공을 바꾸겠다가 되는 거죠. 그럼 또 귀교는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다양한 이런 학문을 통해서 삶의 어떤 관계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학구임을 알게 됐다고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지금 우리가 인문계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데 자연계 친구 공부한 거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까 한 명 있었죠? 친구였나요? 자연계라고 하는 친구? 그럼 기존 전공은 뭐예요? 네? 기계공학. 또 가고자 하는 데는? 기계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이나.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죠? 색깔이. 그러니까 기계공학으로 간다면 아까 같은 그런 패턴으로 가면 되겠고, 컴공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게 한국이 지금 굉장히 AI에서의 선두 국가가 되긴 했잖아요. 1년 사이에 좀 괄목상대했죠? 1년 전만 해도 사실 젠슨왕 왔을 경우에는 몇 개 안 되는, 그죠? 우리가 뭐 과연 AI에 참여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바로 3위로 딱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모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궁극적인 발화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확신에 만들어지면 컴퓨터 공학으로 바꿀 수 있겠죠. 컴공이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애매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AI한테 눌립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선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거든요. 하드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확신에 써줄 수만 있다면 교수님들도 그런 학생들 기대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 거에 인식만 제대로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대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전자공학이라든지 어쨌거나 그런 기본적인 이런 역학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친구들 안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관심을 제대로 갖고 있고 방향을 제대로 갖고 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면 관심과 확신이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한번 보면서 지금부터 그러면 몇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팁을 잠깐 드리면 다른 대학은 다 이렇게 쓰는데 아까 제가 중앙대학교가 이거 몇 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쓸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 관심하고 확신하고 기교전 중에서 요거를 200자 쓰고 요걸 묶어서 가는 게 돼요. 확신에다가 기교 지원 등급까지 묶여서 200, 200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거 단계는 아니고 우리는 한양대 위주로 쓸 거긴 하지만 건대로 쓴다고 한다면 그때는 확신과 기교 지원 등기를 묶어서 두 단락으로 가는 게 더 이쁘더라고요. 알겠죠? 간단하게 당신 학교를 이렇게 가려고 해요. 이렇게 써주는 거죠. 볼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저는 전적대학교에서 바이오 나노학과를 전공하며 물리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부터 나노생체, 소재까지 폭넓게 학습했죠. 특히 바이오 산업개론 수업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나노 입자가 인체 내 특정 세포에 약물을 전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나노 소재를 활용한 제약 분야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나노바이오 소재는 표면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세포나 조직에 약물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나노 입자를 환자의 유전자, 병변 특성, 체내의 반응에 맞게 설계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전달체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의 기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신체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발현되는지를 연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에서 가장 뚫기가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뇌예요, 맞아요. 뇌막이 제일 어렵죠, 그죠? 그래서 뇌로 거의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연구하기도 하는 것이고, 최근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그런 경우도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런 약물 전달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배라든지 허벅지단지 이렇게 맞잖아요, 팔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바로 뇌 쪽으로 수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 수용체를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봅시다. 두 번째. 전적대학에서 나노바이오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산업 분야를 배우며 관련 기초과학을 탄탄히 쌓을 수 있었죠. 또한 제약 분야에는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화공생명공학과도 복수 전공했네요. 이를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교과과정만으로는 신약 개발 연구를 심층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움을 아쉬움을 느꼈고요. 이를 통해 단순 소재 설계와 특성 분야를 넘어 환자 맞춤형 나노 입자 약물 전달 연구로 나아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확신이 된 건데 한번 에벌로 공공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를 한번 언급했고 이제 귀교 지원 동기로 가죠. 공공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 전공은 의학과 공학이 융합된 융합형 학문 환경 아래 나노 생체 재료, 바이오 센서, 생체 신호 처리 등 다양한 연구 영역을 포함하며 전공 심화 및 실습 중심의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는 최고의 학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 입자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응용해 실습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어서 제가 전적대학에서 쌓은 지식을 실질적 연구로 연결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 확신합니다. 환자마다의 특성에 맞춘 나노바이오 신약 연구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미래제약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원이 되고자 과감히 귀교에 지원했죠. 이런 형식으로. 그죠? 그래서 관심, 확신, 귀교 좋은 동기가 되는 겁니다. 글자수는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고요. 다음 거 한 번만 더 볼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게임보다 책을 더 좋아했습니다. 책은 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작가와 독자를 잇는 소통의 매개체이자 현실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배움의 공간이었죠.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읽으며 인물의 심리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문학의 힘을 느꼈습니다. 특히 문학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개인의 감정을 언어로 형성한다는 점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문학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탐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해주었고요. 저는 작품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성찰하며 문학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되게 이제 글이 좀 이쁘죠? 느낌이.
두 번째 볼까요? 확신 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전공학습으로 이어가기 위해 아까 지금 두 번째 학생은요. 관심 자체가 대학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네요. 그죠? 본인이 이제 문학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학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국어 국문 그러면 국어학하고 국문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학 위주로 좀 쓰긴 썼습니다. 근데 이 수험생은 영어 영문을 전공했네요. 진학했습니다. 전적대학에선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접했지만 수업이 작가의 생애나 작품 개요 중심으로 진행되어서 문학의 내면적 의미나 시대적 맥락을 깊이 탐구하기는 아쉬움이 있었죠. 또한 독서 토론 동아리가 없어 문학적 해석을 나누기가 어려웠고 직접 소모임을 만들어 활동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학을 더 깊고 체계적으로 공부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상이 아닌 작품을 비평적으로 해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문학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역량을 키우고자 편입을 결심했죠. 공공대학교 영어영문학과는 문학을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연계해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문화와 소설, 영국 사회와 소설 등 분석 중심의 수업을 통해 작품을 시대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또한 독서동아리 에르디아에 참여하여 같은 목표를 지닌 학우들과 토론하며 비평적 시각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기교의 폭넓은 문학 교육과 활발한 학문 교류를 통해 문학의 본질을 탐구하는 연구자로 성장하겠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작품을 현대사회의 문제의식과 연결해 해석하며 언어와 문학이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교 지원 동기까지 이어졌네요. 됐죠?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지원 동기라고 하는 거는 관심과 확신과 귀교 지원 동기인데요. 요거만 기억하세요. 관심은 내가 당신 학과에, 그러니까 학과예요, 학과. 그 학과에 대한 관심이 만들어진 거지고 확신은 더 튀어야 되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확신이 만들어지고 그게 왜 당신 학교여야 되는지까지 이어지는 게 귀교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거 한번 봅시다. 금방 해드릴게요. 자, 학업 계획과 장래 계획은요. 간단합니다. 요거는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몇 자다 얘도? 천자예요. 그러면 얘도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학업 계획이고 요게 장래 계획이 되면 돼요. 근데 쓰실 때는 이렇게 쓰세요. 3학년하고 4학년을 쓰세요. 이게 제일 스탠다드한 거지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대학 자체가 정해지진 않았잖아요. 좋은 대학 갈 거야. 아직은 그 막연한 상태지만 자소서만큼은 한번 대학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기회에 한양대학교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 과를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면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그럼 3학년 과목 자체 몇 가지를 찾아야 돼요. 4학년 과목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편입 후에는 철저하게 귀교의 커리큘럼에 따른다는 말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별도로 딴 거 하겠다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친구들과 동아리 만들고 학회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과목을 따라가겠다라고 해야 돼요. 교수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3, 4학년에서 과연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올 수 있고 졸업은 제대로 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그나마 이런 것 자체는 인문계 친구들은 얼추 해요. 근데 특히 이제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과의 변화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 2학년 때 중요한 전공 필수를 못 들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3, 4학년 때 휴학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3학년 때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교계 커리큘럼을 따를 것이고 그리고 특정한 과목들 자체 내가 아직 이수하지 못했지만 아니면 기존 대학에서 공부했지만 미흡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절학기를 이용하든지 알겠습니까? 별도의 공부를 통해서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만들어져야 돼요. 3학년 때는 그거 기대하는 겁니다. 가장 소프트한 게 가장 중요한 글이 되고요. 4학년은 약간 발전하겠죠? 그죠? 이때는 약간의 협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고 뭐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이라는 데로 간다면 그거로 가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두 과정이 모두 다 특정한 과목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졸업한 이후에는 초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운데 많은 학생들의 가장 큰 단점이 장래 계획이 전혀 부각되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학생 같은 느낌? 여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요 장래 계획은 터져야 돼요, 완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완전히 만들어져야 돼요. 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이 친구 이렇게 발전하겠구나. 그죠? 이렇게 되면 돼요. 나는 뭐 대한민국의 제임스 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해도 돼요. 정치 외교 잘해가지고. 그 정도로 장래 계획 자체는 좀 더 튀어야 된다라는 느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초기가 쓰기 어려우면 보통 뭘 많이 쓰냐면 대학원을 써요. 초기에는. 졸업 후 초기에는. 근데 대학원은 가능하면 귀교 대학원이 제일 좋아요. 내가 중앙대학교인데 저 대학원만큼은 한양대를 가고 싶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교수님들이 보기 싫어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귀교 대학원으로 갔다 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대를 쓴다면 대학원도 이대 대학원이 제일 좋을 것이고 숙대를 쓴다면 숙대 대학원이 되는 게 좋겠죠. 이런 형식으로 써주시고 그럼 여기서 초기에는 기존에 졸업한 이후에 또 다른 루키니까 내가 어떤 형식으로 앞으로의 내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가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내가 전공화를 어떻게 펼치겠다라고 하는 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앞에서 뭐 나노 했던 친구 있지, 나노 바이오 했던 친구 있지 않나요?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가 어떤 연구를 해결해 내겠죠.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존의 어떤 특정한 대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죠? 전문가가 되어 있기도 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몇 달락? 4달락. 자, 결론입니다. 대학생활 몇 달락이었어요? 까먹었나요? 4달락이었죠? 두 개의 소재였잖아요. 혼자 공부했던 거, 협업으로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몇 달락이었죠? 3달락이었어요. 관심, 확신, 귀교 지원 동기. 그리고 장래 계획은 2가지죠. 그죠? 학업 계획하고 장래 계획. 학업 계획서는 2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달락으로 가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봅시다. 여기는요, 이제 2번째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가 지금까지의 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서술이었다면 학업 계획과 장래 계획은 앞으로의 나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둘 다 모두 통상 2달락으로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4달락이 원칙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이제 글자 수를 더 많이 요구한다면 더 많이 쓸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요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근데 이게 3천자라고 하는 글자 수가 적은 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법전원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제주대 로스쿨은 좀 무식하게 많아요. 2천자짜리를 6개를 요구해요. 12,000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첨삭할 때 거의 눈물 납니다. 그런데 뭐 충남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400자거든요. 거의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 400자는 아까 중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극과 극인데 우리는 1000자 정도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쓸 수 있는 겁니다. 짧은 글은 아니에요. 근데 긴 글도 아니긴 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면 되겠죠. 볼까요? 지금부터 그러면 먼저 학업 계획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거. 자, 3학년, 4학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쪽에선 졸업 후 초기 장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형식을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기왕이면 이제 250, 250, 250, 250 정도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한번 이 첫 번째 입학 후에는 철저히 기교의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써도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제가 이제 첨삭하면서 이거 동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분은 문장을 좀 바꿔드리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요 얘기는 마음가짐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자, 우선 3학년 때에는 전공 핵심 이론 과목에 집중해서 학업과 학점 관리에 몰두하겠습니다. 특히 전적대학에서 다루지 못했던 생체 신호 감지 및 바이오 센서 과목을 수강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게요. 또한 계절학기를 통해 공학적 기초 역량의 공백을 보완하고 학내 세미나에 적극 참여해서 최신 바이오 신약 개발 이론을 깊이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개념적인 토대를 확고히 다져 향후 신약 개발 연구를 위한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4학년부터는 실습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학습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창의적 종합 설계 과제에 참여해 나노 입자 합성, 유체 채널 설계, 세포 분리 등 실험 기술을 직접 익히고 특히 공공대학교의 미세 유체역학, 마이크로 나노 공학 기술을 활용한 고속 고순도 표적 세포 분리 연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설계부터 분석 보고까지 팀 단위로 수행하며 연구 개발 현장 감각을 익히고 연구와 실무 역량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학년 과정이 만들어졌죠. 두 번째 걸 볼까요? 편입 후에는 똑같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커리큘럼 따라 공부하겠습니다. 3학년에는 어학과 문학의 기초를 다시 정비하여 작품을 다층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과목이 들어가네요. 영어 의문론과 영어 구문론을 통해 언어의 구조적인 원리와 문장 형성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국 역사와 언어 발달과 문학 관련 강의를 통해 언어가 시대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재해석되었는지를 탐구하겠습니다.
자, 4학년 때에는 학문적인 이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영어권 문화와 사회, 현대 문학 이론 입문 등을 수강하며 문학이 현대 사회와 예술 산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연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학을 기반으로 한 대중문화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문학의 대중적 확산 방안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한편 교내 독서 동아리인 아까 그 친구네요. 에르디아에 참여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관점, 해석을 공유하고 정제하여 사고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해서 3, 4학년 과정에 좀 구체적인 과목 자체를 언급하면서 서술이 됩니다. 자, 졸업 후까지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가는지. 첫 번째 친구는 대학원으로 갑니다. 졸업 후에는 공공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을 것이 있습니다. 이 대학원은 귀교 대학원이 제일 좋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대학원을 가겠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귀교 대학원이 좋겠고요. 팁을 잠깐 드리면 특정한 교수님을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 교수만 좋아해요. 알겠습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개인주의다 보니까 특정한 교수님을 언급하는 순간 그 교수님한테만 선택받는 거예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개괄적인 게 좋다 해주시고, 자, 마이크로 나노 공학 연구실에서 나노 입자를 활용한 요 정도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구실 정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맞춤형 약물 전달 시스템 설계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환자의 유전자 및 생체 반응에 따라 입자 크기, 표면 기능, 약물 탑재량을 설계하고 세포 실험으로 치료 효과를 검증해서 논문 게재와 기술 특허 출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밀 의료 연구가 주목받는 흐름 속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하겠습니다. 졸업 후 초기죠. 장기 볼까요? 대학원 수료 후에는 국내외 제약회사 연구개발팀에 입사해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특정한 회사를 써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는 브라인드래도 괜찮아요. 내가 앞으로 할 거니까 뭐 릴리 그런 데 가도 괜찮고 아니면 대한민국의 뭐 녹십자 그런 데도 괜찮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삼성 바이오 그런 데도 괜찮고요. 나노 바이오 제형 개발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노 리포점 연구를 통해 항암제를 선택적으로 축적 발충하고 BBB를 능동적으로 통과시켜 약물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싶습니다. BBB 투과성 개선을 위한 운반체 설계, 약동학 평가, 대량 생산 공정 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실현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 기반을 마련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기교의 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죠? 도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두 번째 친구 볼까요? 이 친구는 대학원 간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출판사로 간 친구네요. 졸업 후에는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출판사에서 홍보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문학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부터 독자 분석, 홍보 전략 수립까지 철저히 배우겠습니다. 문학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컨텐츠를 제작할게요. 특히 독자가 작품을 통해 새로운 감동과 사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고요. 장기 볼까요? 장기적으로는 문학과 미디어를 융합한 문화기획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북튜브, VR 문학 체험관 등 문학적 통찰과 미디어 콘텐츠의 전달력을 결합해 독서 문화의 저변을 넓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싶습니다. 국내외의 문학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문학이 사회에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문학 기반 스타트업 설립을 통해 작가와 독자를 잇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문화 강국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죠. 초기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스타트업을 통해 가지고 문화 강국으로 가겠다라고 쓴 글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장기 부분은 조금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이 대학 생활에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거 학업 계획을 통해 가지고 발전된 날을 쓴다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은요 지원 동기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이게 바로 장래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학업 계획 장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는 걸 하고요. 제가 이제 질문은 지금 받을 텐데 그 전에 먼저 작성하는 방식 얘기하고 해볼게요. 메일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마 이제 열릴 거예요. 그래서 김영 사이트에 보게 되면 양식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쓰실 때는요. 제가 지금 첨삭이 진행된 데가 그 잠실에서 진행을 했고, 이제 내일부터는 평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이거 PDF로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첨삭합니까? PDF로 하면 제가 절대 보내지 말라니까 이걸로 보내셨더라고요. 이거 안 되고 HWP가 제일 좋아요. 근데 워드 있죠, 워드. 여러분들 이거 없는 분 있어요? HWP 없는 분?
없으시면 워드로 보내도 되긴 하는데 첨삭이 좀 늦어지더라고 워드가.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좋긴 한데 워드로 보낸 것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되고 첨삭이 진행되기 전날까지는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부랴부랴 그날 갖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같이 읽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조언을 해가지고 바꿔야 되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날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밤새도록 보고 문장을 바꿔가지고 갖고 올 거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완성되기 전까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완성을 시켜드리는 것도 사실 가능하긴 한데 일단 여러분 그 시작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실 이거는 자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 지금 제일 힘들 때 아닙니까?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처음에 공부했던 그런 마음이 희박해질 때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좀 마음가짐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날까지만 보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거로 하고요. 자, 이제 난상 토론 형식으로 질문을 좀 제가 받으려고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는 빨리빨리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형식을 가르쳐 드렸고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장 과정 없음 됐나요? 그리고 보통 1번이 지원 동기. 근데 지원 동기는 몇 달락? 3달락. 4달락이 아니라 관심, 확신, 귀기어 지원 동기. 됐나요? 그리고 관심은 고조되는 거고 확신은 튀어야 되는 거고 귀기어 지원 동기는 대학에 대한 연구가 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한 과 중에서 왜 유독 당신 학교를 가야 되는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항상 좋게 쓰셔야 돼요. 당신 학교에 대해서는. 그 대학의 교수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하지만 항상 좋게 써야지만 돼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기 때문에 좋게 써주시고 좋은 면 위주로 써주시고 근데 그것도 본인이 이기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죠? 당신 학교 좋으니까 난 당신 학교에 좋은 꿀을 빼먹으러 가는 거예요가 아니라 그죠? 당신 학교에서 배우게 된 이런 훌륭한 배움을 바탕으로 이렇게 실현하고자 지원합니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해두시면 되겠고 대학 생활은 2개 정도의 주제로 가는 게 좋겠고 4달락 정도였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협업적인 공부를 먼저 쓰기보다는 주도적인 능동적인 공부를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 외부적인 경험이 있거나 그렇다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2번째 단락에 쓸 것. 2번째 소재. 알겠죠? 그래서 처음엔 학과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해주시고 그리고 학업계획 장래계획은 지금 확인하신 대로 3학년 4학년 초기 장기로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까지 보는 거로 하고 과감하게 질문해 볼까요? 질문 좀 받아볼까요? 구성 방식도 괜찮고 소재도 괜찮고 할 만한 거 없나요? 괜찮습니다. 한두 분만 예. 네, 질문하셔도 돼요. 네. 기존 학과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다르다고 얘기하셨다면 당연히 기존 학과에서의 경험에서 확신이 만들어지긴 좀 어렵겠죠. 관심이나. 그럼 기존 학과는 뭐예요? 기계공학과고 또 새롭게 가려고 하는 과는 경영학부고 사실 저런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기계공학에서 경영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근데 이제 문제는 경영학부에 계신 교수님들이 글을 읽을 때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교수님들은 본인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인식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본인 생각은 자 우리하면 제가 정형적인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자소서라든지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매뉴얼이 있겠습니까? 또 기존에 잘 쓴 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글이 좀 어렵다면 그런 거를 슬쩍 같이 보면서 팁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 생각은 뭐예요? 본인 생각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본인이 전공을 바꾸게 된 계기는 뭐였죠?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네. 그 관련된 일은 무슨 일이었어요? 교육 쪽이요. 음.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관련된 일 자체가 공학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오히려 공학적인 전문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MBA라든지 그런 부분은 꼭 경영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갈 수 있으니까 경영대학원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일반 경영대학원이 아니라 다른 대학원이겠지만 근데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길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앞에 친구가 물어본 것 자체는 기존에 이제 뭐 알바 그런 거보다는 그 알바란 말 자체를 이렇게 글에 쓰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참여의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해주시고 글을 통해 가지고 교육과 관련된 일 자체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했다면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은 됩니다. 그거는 확신이 될 수는 있는 건 맞는데 바로 생뚱맞게 나와버리게 되면은 좀 차갑죠. 이 친구는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기존의 전공 자체를 그대로 버리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기계공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기계공학이 가지고 있었던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이기도 했지만 너무나 의심스럽고 약간은 드라이하게 느껴졌다고 해서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결국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건 맞지만 경영이나 경제, 특히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 사회과학이라든지 인문과학은요, 단순히 인과율의 법칙 자체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변수가 있고 그런 관계에서의 미묘한 차이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오픈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학은 닫혀져 있는 계잖아요. 클로즈드 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라고 먼저 한번 잡아주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에서, 그러니까 아까 썼던 건 확신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기계공학을 공부하면서 기계공학이 갖고 있었던 철저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공부해 가면서 사실 그런 거 자체가 약간은 지쳐가는 나를 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음을 조금씩 인식해 왔습니다가 되면서 두 번째 그 부분을 써주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될 수 있겠죠. 됐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그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가거나 인문계에서 자연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틱한 변화이기 때문에 될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인문계였던 친구가 자연계로 바꿀 경우에도 이런 데서 시작해야 돼요. 이 자연계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환멸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환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지만 다양한 변수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이러한 그 과학과 다른 자연과학과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보통 심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합리적이지 못함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그 요새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보세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떤 기업의 가치가 오른다고 주식이 같이 오르나요? 기본적으로 같이 오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식은 심리적인 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물어본 게 과거에 고려대학교 면접 문제였는데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이거 이런 실험들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A가 있고 그다음 B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이 A예요. 근데 갑자기 C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 내가 돈을 좀 주려고 하네. 여러분이 A예요. 10억을 주겠대요, 여러분한테. 그냥 이유 없이.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죠. 10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면 이 10억 중에서 일정한 액수를 B한테 주겠다고 얘기하고 B가 그 액수를 오케이 하면 10억을 받는 거고 근데 B가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이 비행기거든요. 다 듣고 있었어. B가 만약에 거부하면 10억은 없는 거로 하겠대. 게임을 시작하지.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A라면 얼마를 B한테 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딱 10초만 시간 드릴게요. 게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B한테 얼마를 권하겠습니까? 몇 명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딱 10초만 드리고. 우리 오른쪽 해볼까요? 얼마를 권유할 것 같아요, 본인은? 다 알죠. 알고 있는 거죠. 네. 5억이요. 네. 우리 뒤에 분이요. 5억이요. 재미없게 가는군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볼까요? 네. 얼마를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은? 네? 6대4라는 건 얼마를 4억을 제시하겠다? 네, 뒤에 분 한번 해볼까요? 거기 녹색 옷 입고 그 옷 입으신 분? 4억이요. 크게 손해보는 거 싫어하시는군요. 우리 뒤에 분은요? 옆에 분은? 네. 네. 6억을 주겠다고요? 상대방한테? 네. 만약에 우리 6억 주겠다고 하는 분, 제가 만약에 1억 주겠다고 하면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1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당신한테 제가.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받을 거예요? 그럼 바보짓 한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농담 삼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5억이 제일 좋은데 얼마예요? 4억도 있었고 6억도 있었고. 여러분도 만약에 이 A가 여러분한테 2억 주겠다 면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싫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애매하죠. 그죠? 대부분은 받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10억이 아니라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100원이면은 20원 줄다 그러면 뱉어버립니다.
야 꺼져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액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이게 바로 사회과학이죠. 제가 아까 설명이 좀 길어져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B는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은 꽁돈 100만 원이 생기는 건데 근데 B는 이걸 거부함으로 인해서 얘가 얼마를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9억 9천 900만 원을 손해보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의 100만 원을 감수해버리거든요. 어려워요. 사회과학이. 인문과학이나 심리학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적인 이익과 다른 거죠. 이런 부분 자체를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들어가면 글이 됐을 때 이 친구는 자연과학에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이 가지고 있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관계 안에서의 삶을 찾으려고 하는구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거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가 어려워서 이런 게 싫다라는 거죠. 근데 싫다라고 쓰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원인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저의 성격에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것이 자연과학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모두 과학이에요. 네, 인문과학하고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같은 철저하게 인과율의 법칙이 적용되진 않거든요. 이런 거를 인식하고 어떤 글을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한두 개만 받을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복수 전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고자 하는 과를 만약에 선택을 하셔야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실 거예요? 영문학과. 근데 기존의 전공은 뭐고요? 그리고 복수 전공은 뭐고요? 네, 문헌 정보고요. 근데 복수 전공이라고 하는 걸 쓰고 싶으신 거예요? 문헌 정보를? 왜요? 어디다가? 그러니까 써야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 자체는 왜요가 먼저 나와야 되고 어디다가 쓰시려고요? 왜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문헌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죠. 근데 만약에 문헌 정보를 지망하고자, 근데 이견 되게 중요해요. 영문학에서 영문학으로 간다고 한다면 영문학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문헌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영문학으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지 않냐 생각하겠지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보겠죠. 그러면 문헌 정보에서의 경험 자체가 나한테 소중한 경험이란 당연히 쓰는 건데, 써야 되지 않나요라고 한다면 쓸 필요 없는 거죠. 대학 생활에도 필요 없는 거고, 그냥 영문학에서 공부했던 거 2개 쓰면 돼요. 열심히 혼자 공부했던 거랑 협업에 노력을 한 거를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도 사실은 문헌 정보 자체가 지원 동기에서 애매하잖아요. 빼면 되죠. 몇 대까지 굳이 그런 부분 자체를 써서, 그죠? 상대방을 설득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복수 전공을 했건, 아니면은 뭐 학은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서 기존 대학을 자퇴하고 학원 간 분도 되게 많죠. 또는 기존 대학을 안 가고 학은이라든지 전산원을 통해 가지고 학점을 받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기존의 대학이 아니라 학은이라든지 다른 걸 이용한 분들은 공부한 것 자체가 약간 얕을 수밖에 없죠. 그죠? 대부분의 전공은 경영이었던 거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도. 쓰되 내가 노력한 것 자체는 약간 하얀 거짓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한 공부로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지만 그렇게 썼을 경우에는 그들도 실망하지만 우리도 실망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철저하게 공부하는 과정 자체는 아까 그 팁 드렸던 거 있죠? 찾아서 공부하는 형식이 돼야죠. 그렇게 안 했다면 반성하셔야 되는 거고. 다들 반성하겠지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복수 전공을 했으면 무조건 써야 되나요? 필요하다면 쓰는 거지만 안 써도 돼요. 전적 대학에 2개다. 필요하다면 2가지 써도 되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 버려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 위주로 대학 생활을 만들어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있나요? 네. 볼까요? 그, 그러니까 기존의 학과는 유지가 되는 거고, 대학원을 그러니까 기존 학과는 뭐예요? 정보? 정보 보건? 정보 보호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뭐예요? 중앙대학교에 있는 거죠, 그거. 성균관대학교에 있어요. 성균관대학교는 자소서를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성대는 자소서가 작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이건 팁을 잠깐 드릴게요. 성대는 자소서가 아니라 면접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제 심층 면접이기 때문에 그때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원 때문에 가려고 한다. 쓰지 마세요. 대학 때문에 가는 게 맞아요. 진짜 그렇다. 거짓말 하세요. 네, 왜 굳이 거기서 내가 갑자기 여태까지 안 했던 왜 솔직함을 보이려고 하죠? 네, 그게 맞습니다. 근데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설득력이 생기고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교수님들은 본인 자체가 갑이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 당신 학교에 당신 과를 가는 이유가 이 대학원 가려고 해요. 근데 그 대학원이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다른 뭐 이렇게 대학 안에서도 다양한 단과 대학들이 있잖아요. 다른 단과 대학 안에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이야. 이걸 좋아할 교수가 어디 있어요? 굳이 거기서 내가 솔직해지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죠? 지원 동기 철저하게 그 과가 지원 동기가 되는 게 맞아요. 네. 가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그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그 다음에 국어 국문학을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국어 국문학에서 어학이라든지 문학적인 특히 어학에서 다양한 그 발성이라든지 발화 이런 것도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되고 싶다는 거죠. 이것도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국어 국문학에 대한 자체적인 가치를 먼저 써주고 다만 이걸 통해서 과거부터 내가 꿈꿔왔었던 아나운서라고 하는 직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그 직업을 위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지만 자소서는 그렇게 쓰는 건 좋아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학원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학부와 대학원 자체가 달리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학부 위주로 쓰는 게 더 낫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긍정적 선입견 때문에도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됐죠? 조금 시니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좀 기억이 날 것 같아가지고 하나 정도만 더 공동으로 받고 나머지 개별적인 질문 받을까요? 하나만 더 질문해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나요? 또 질문했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소서라고 하는 거, 학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 뭐 써보면 또 다 대부분 다 씁니다. 또 최근엔 또 이제 다양한 AI를 이용한 그런 글들을 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들이 만만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특정한 과목 자체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정도까지는 참고하는 건 저도 되게 좋아요. 근데 뭐 나한테도 글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그대로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될 것. 요거만 해주시고 근데 그런 거를 필터링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이 이거는 그 표절이라든지 그런 거는 불가능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AI는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미나이라든지 GPT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글의 패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글을 워낙 많이 보신 분들이니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은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전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만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첨삭을 통해서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고요. 개별적인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받을게요. 앞에서 나오셔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 이제 마무리 됐으니까요. 첨삭 받을 때 뵙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